자, 계속해서 2027학년도 주요 대학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학년 초인 만큼 수시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2027학년도에서 전형이 변화된 것도 있고 전형은 그대로이지만 기준이 바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한번 주요 대학 중심으로 교과, 학종, 논술 순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교과를 살펴보시면 우선 빨간색 부분이 좀 특징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형 방법에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신 평균 등급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평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고려대도 있을 수도 있고 경희대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마다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수능 최저가 꼭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서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 플러스 안전장치인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이라고 하면 수능 성적도 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원 자격이 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와 서강대학교는 고3 현역 학생들만 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년에 지원 가능했던 내신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연세대, 고려대 정도는 한 1.4에서 5 정도가 좀 되고요.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정도는 1점대 한 중후반 정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나 이대는 2점 초반대 형성이 되는데 당연히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 입결 컷은 다릅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인서울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보통 저는 한 2.4에서 2.5를 기준으로 충분히 지원하는데 여기 또 정성평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학종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학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제가 주요 대학으로 볼 대학들 중에서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변화한 전형으로는 국제형이 있습니다. 국제형이 작년에는 1단계가 4배수였는데 올해는 1단계가 5배수로 확대가 되었고요. 특히나 이 연세대학교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 우수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1단계 통과를 하는 인원수의 배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다소 커진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배수로 확대된 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연세대학교 국제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균관대학교의 융합인재 전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융합인재 전형은 작년에는 융합형이라는 전형명이었는데요. 올해 달라진 점은 수능 최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소장님, 이 수능 최저가 생기면서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성균관대를 지원할 때 뭐 모든 학과들이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이 납치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 100%예요. 그러면 서류를 내면은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보든지 이게 지금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보통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경쟁력만으로 싸우게 되는데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하면 다소 수능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학생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납치형이다 보니까 신중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능 성적으로는 성균관대를 충분히 정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납치형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수능 최저는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융합인재 전형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중앙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중앙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융합형 인재에서 의대 1단계, 그러니까 의학부 1단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1단계가 5배수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1단계가 3.5배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성장형 인재라는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까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대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면접이 있는 걸 좀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후에 내가 판단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1단계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수능 최저가 있어요. 결국은 학생부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수능 성적도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건 수능 후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중앙대 성장형 인재 전형은 상위권 학생들이 다소 보험으로 활용하기 괜찮은 전형으로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논술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논술에서는 지금 신설된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고 수능 최저가 강화된 것도 있는데요. 우선은 신설된 것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연세대학교와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꼽아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과학 제시문이 있었다가 없어졌었는데 올해 한 번 더 부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학 논술이 같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중앙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대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창의형 논술 표시된 거 보이십니까? 네, 창의형 논술의 특이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졸업 예정자, 즉 현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일반형과 같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이전에 치러진다는 점이 특이 케이스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고3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기회이긴 한데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수능 전은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수능을 잘 볼 수도 있고, 네, 참 좋은 걱정이죠. 또 한편으로는 수능 전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결정을 할 거예요. 내가 정시까지 갈 건지 아니면 논술이어도 수능 전에서 이 대학을 붙어도 충분히 나에게는 좀 좋은 결과다라고 판단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자, 기존에는 자연계 입장에서는 상위권 대학이 연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시립대가 있었어요. 카드가 많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많아졌다. 그리고 연세대가 좀 논술이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논술 때문에 부담이 많았는데 중앙대 정도다라고 하면 고3 현역 학생들이 좀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논술을 수능 후에도 쓸 수도 있지만 수능 전에 한번 고3에게만 주어진 이 기회를 살려볼까? 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없던 전형인 만큼 고3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전형이네요. 네. 또 특징이 고3에게는 기회가 두 번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능 전에 창의형 논술을 볼 수 있고 수능 후에 기존에 있던 논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대를 두 번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상당한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소식도 있죠. 네, 다음으로는 메디컬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신설되는 논술도 있지만 폐지되는 논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설되는 논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천대학교 약학과와 한의학과가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창의형 논술 말씀 주신 것처럼 의학부와 약학부에서 창의형 논술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폐지되는 전형도 많죠.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아쉬워할 소식은 연세대학교 치의학과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의학과 치의학과가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의학과도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 입장에서 특히 우리가 정시 파이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관문 중에 하나가 수시 중에 논술인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이 전형의 기회들이 그러니까 그 대학의 기회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은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 전체적인 전형에 대해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에게 맞는 전형이 뭘까는 교과, 내신 성적과 수능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